네, 국회가 진통 끝에 어제 2명의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의결을 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초대 공수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새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원천 무효를 지금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공수처 후보로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후보자, 이건희 후보자 이렇게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이제 검사 출신인데 누구를 이제 지명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하는데 예. 아마 오래전부터 비중 있게 거론돼 왔던 검사 출신의 아마 김진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연구관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김진욱 봅니다.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죠. 아, 예, 판사 출신. 예, 예. 판사 출신 될 가능성이 높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보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선봉에 섰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판사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법무부 장관했던 강금실, 그다음 현재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후임으로 거론되는 박범계 의원, 법무장관 예. 후임도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판사, 법관의 칼을 빌어서 어떤 검사의 칼을 친다. 일종의 이제 차도 살인 전략이랄까. 예. 항상 오랫동안 그런 전략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랬군요. 이번에도 판사 출신이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예, 자 판사 출신 후보자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해서 여야 평가 뭐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합니다.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국민의힘의 형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금명간에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공수처장 후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은 우리는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 국민과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根幹을 흔들고 또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이 정권 옹호처 출범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뭐 국민의힘은 정권 옹호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무리한 밀어붙이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비협조로 보십니까? 제일 그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제일 난해한 질문입니다. 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당초에 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은 답은 정해져 있으면 답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출범시킨다라는 거고 야당,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답이 애당초에 없는 게임이었죠.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다수파의 이제 여당 강자인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을 했으면 어떨까?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예.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변질될 경우에 네. 이걸 제동할 장치를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했으면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 여유를 갖고 호흡을 갖고 했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사실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공수처가 바로 서려면 또 중립성, 독립성을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최종 1인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네. 그 인사청문회가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뭐 별 무난하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국회 청문회라는 게 일단 뭐 절차 요식행위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예. 별 무난 없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는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좀 소란하고 요란하고 경론은 있겠지만은 뭐 최종적으로는 임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최종적으로 이제 임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좀 전에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 정부 들어서 야당 동의 없이 이루어진 26번째 장관급 인사라고 합니다.
그 역대 정권마다 예. 이제 낙하산 인사하고 묻지마 인사가 문제인데 이번이 이제 묻지마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한다라는 게 묻지마 인사인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수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해서 백지로 되는 거예요. 서로 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부 때는 3명밖에 안 되네요. 예, 의외로 지금 돌아가 보니까 상당히 야당 입장을 존중했는지 아니면 신중하게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예. 의외로 3명인데 이명박 정부가 확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가 이제 뭐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한 4년 동안 10명 했지만 문재인 정부 26명은 사실 좀 많습니다.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명예스러운 숫자거든요. 예. 그건 숫자 뭐 10명, 20명 저거는 역사적 기록으로 딱딱 남는 겁니다. 아, 그렇기 예,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예, 예. 제발 더 이상 26으로부터 이후 27, 28 예. 그러니까 숫자는 더 이상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사청문회 그래서 무용론을 지금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예. 있습니다. 이러려면 뭐라고 인사청문회 하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손봐야죠. 과거에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게 다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 유지해왔는데 저는 요즘 과연 저게 필요한 무용론이 아니라 저는 인사청문회 폐지론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예.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청문회와 비공개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개인 예. 사생활 같은 거는 이제 FBI 같은 거 한 달 넘게 합니다. 예. 그러다 중간에 이제 하차하면 하차하는 거고 공개적인 거는 이제 하루 이틀간의 거죠. 정책적인 걸 하는데 네. 우리는 뭐 공개 비공개 청문회를 한꺼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몽땅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책이나 예. 정치사랑 묻지 않고 오로지 이제 사생활 캐기만 하기 때문에 예.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저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정부에 가면 공무원들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오히려 없는 게 오히려 득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진지하게 아무튼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근데 또 여야가 바뀌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내로남불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10개 정도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 문항당 10점씩 해서 평균 점수에서 커트라인 하면 예. 무난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오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청문회. 예. 추후에 한 번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장 이제 최종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고요. 예. 대통령이 이제 후보 중에 한 명을 지명하면 자연스럽게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추 장관 먼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먼저 원포인트 개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들을 보면요, 연말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 사이에 원포인트 개각을 한다는 보도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경질인데 예.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추미애 장관은 상당히 원포인트 개각을 할 경우는 아이고 그 좀 수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원포인트를 한다면 한두 명 정도 끼워넣는 투포인트, 쓰리포인트 개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공수처장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제 예.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 추미애 TV라고 이제 인터넷 거기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는 글을 공유를 했어요. 예. 자, 이 글을 공유한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의 정치, 이제 질풍노도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추윤 갈등이라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대립 관계에서 무슨 3전 3패, 네. 4전 4패 뭐 이런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예, 예. 아주 많이 그 자존심이 상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판에 한번 일발 빌터 KO로 윤석열을 마지막에 예. 한번 하차시키고 있다는 그런 의혹 차원에서 아마 그런 글들을 옮긴 모양인데 좀 뭐 여권 내 지도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이와 관련
해서 이제 추 장관에 대한 그 여권 인사들의 쓴소리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라디오 출연 때 발언한 내용 잠깐 듣고 올게요. 예. 하여튼 소설 쓰시는 때부터 왠지 전 예감이 아주 불길했어요. 국회에 와서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아주 밉상으로 비치거든요.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대통령한테 정권에 그만큼 부담을 준 거죠. 추 장관의 그 거친 언행과 뭐 거친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네. 자, 이제 추 장관이 이 추윤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그동안의 그 언행 좀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추 장관의 이 같은 행보가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정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이제 자기 정치는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예. 본인의 입장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한때 윤석열 총장과 대립 과정이 상당히 승승장구했을 때는 선택지가 넓었습니다. 사실 예, 예. 이제 네 가지 선택지가 있어. 오직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뭐 법무장관 유임설이 나왔지만 사실상 그건 지금 어려워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총리설이 나왔는데 그것도 아마 여권 핵심부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얘기가 되면서 예. 다시 한번 물 건너 간 것 같고 요즘에 활발하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서울시장 출마설인데 네. 여론조사 지지도가 의외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권들이 고민이죠. 그 부분은. 그 본인도 너무 위험스럽고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게 조심히 나오는 게 차기 대권 주자설인데 네. 지금 대권 주자설도 좀 쉽지 않습니다. 기간도 짧을 뿐더러 그래서 네 가지 선택지로 넓은데 다 좁은 겁니다. 아. 협소해져 버렸어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야당은 지금 공격하는 게 토사구팽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여권에서는 뭐 계륵이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계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아주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 장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재보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경찰이 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를 5개월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추행 의혹은 이제 풀지 못했고요. 비서실 등 방조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제 YTN 보도를 보면 참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표심에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예. 다만 최근 들어서 잇따른 그 진보 정치인들의 어떤 스캔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안희정, 노회찬, 박원순, 오거돈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타 공인은 널리 알려진 인지도 높은 진보 정치에 잇따른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낙마하거나 비운의 어떤 사건을 당한 것들이 내년 4월에 어떤 형태로 되는지 저는 민심을 저는 평가를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내년 재보선을 이제 앞두고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조금씩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조금 더 출마 선언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한 10명 되는데요.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구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야 통틀어서 구도도 예. 안철수냐 아니냐라는 거에 되고 예. 야당도 보면 안철수가 공천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구도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안철수가 상수가 돼버리는 거고 예. 나머지 후보들은 변수가 되는 거죠. 상당히 그런 점에서 큰 틀 자체가 이제 변했기 때문에 예. 아주 상당히 흥미진진한 선거가 이제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실제로 위협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여권은 이에 맞서서 당대당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자, 이 말을 한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열린 민주당과 당대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뭉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야당이 단일화하거나 통합하면은 그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인데 우선 그 부분 보면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의 경우에 합당이라든지 안철수 입당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야당이 후보 단일화했을 경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약간 때이른 분석이긴 하지만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 예. 야당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예. 결국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나 등등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여당으로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자. 그러려면 열린 민주당이라도 우리가 합당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예. 얘기인데
저는 그 두 당의 합당 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국민들은 다 누구나 다 같은 당에 정의당도 나와 있기 후보를 때문에. 낼 것이고요. 그럼 네. 정의당과 함께하는 범여권은 어떻습니까? 범여권에 대해 단일화 논의를 하는데 저는 그대로 가더라도 예. 그게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정치 구도가 심리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 후보가 정당의 후보가 나와서 그게 표를 깎아먹어서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예. 결국은 양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여야 구도. 특히 그렇군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자잘한 변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음. 요번 그러니까 내년 4월 지방선거만큼은. 예. 그렇군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요새 적극적인 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요 모더나 CEO와 전화 통화를 했고요. 예. 백신을 직접적으로 약 2천만 명 분량 구해오기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예. 최근 대통령의 행보가 적극적인 움직임인데 민생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박수를 쳐드리고 싶죠. 예. 사실은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야구는 9회 말에 안타 하나 딱 친 느낌인데요. 야당이나 이 국민들이 이제 막 비판이 비등해서 뒤늦게 한 것처럼 하는 그 모양새가 좀 좋진 않지만 예. 그나마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밤 9시 반에 말이죠. 네. 30시까지 미국에 있는 CEO 전화해서 우리 백신을 다량 확보했다. 이런 거는 정말 여야를 초월해서 네.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회복에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큰 반전의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수준이 하락한 거고 앞으로 지금은 악재는 많은데 예. 호재는 없다. 음.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제가 주의 깊게 본 거는 지금 윤석열 사태 탄핵 여부라든지 백신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여권 내부 분열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형태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도는 아시다시피 바로바로 파급 효과가 큽니다. 정당 예. 지지율, 그다음에 서울시장 재보선 지지율, 그다음에 호남 지지율, 진보 지지율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지도가 빡 빠지면 방금 얘기한 4군데 5군데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아.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 윤석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핵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 예. 제발 민생 경제 회복하고 코로나 대응 이 두 가지만 딱 보고 맹렬히 질주하면요. 예. 저는 지지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최근 정치권 이슈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